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쓴다. 정부 채권, 쿠폰이, 그러니까 가격이란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채권이란 거는 개념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특징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에 뭘 받아? 흔히 말하는 원금이라 그러죠. 원금 혹은 액면가. 원금을 받는 날이 만기야. 그리고 중간중간 뭘 줘? 2표. 그래서 만기하고 2표만 있으면 채권 끝. 뭐 더 할 게 뭐 있어? 만기 때 내가 얼마 주는지랑 2표를 1년에 몇 번 주는지. 그 다음에 이 하나고 2표를 얼마나 주는지. 사실 이것만 쓰면 돼. 그 다음에 뭐야?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차압. 그렇지, 차압. 기업의 경우 안 갚으면은, 여러분 일반 개인의 경우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딱지 붙이죠. 개인 차압. 기업의 경우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부도 나서 채권자가 기업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다. 그 채권은 만기하고 원금만 있으면 돼. 근데 원금은 보통 정해져 있어. 천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원금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어딨어. 천 불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원금은 정해져 있고, 쿠폰만 바뀐다. 만기 날짜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뭐 이건 정부 채권에 관한 얘기고, 기업 채권은 어때요? 같은 기업, 뭐 삼성이란 기업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대우조선, 이런 기업의 신용등급이 다르겠죠. 기업 채권은 뭐가 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하나 더 붙어. 만기 있고 얼마나 했는지 있고 신용등급까지 정보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여러분 실제 계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첫날 12월 15일 날 받고 12월 15일 날, 아니 12월 15일 안 되겠다. 12월 31일 날 2표를 받았어. 작년. 근데 올해 5월이야. 그리고 오늘 팔았어. 그러면 나는 작년 12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언제 받을? 5월 30일 날 받은 2표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그 돈 받아야 돼.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거를 accrued interest라고 얘기해요. 받을 거, 내가 가진 기간, 쿠폰 기간사, 2표들 간의 기간 사이 중에 내가 30일 가지고 있었으면 30일만큼 가지고 있는 거, 30일분에 해당하는 2표를 받는 거고, 60일 가지고 있었으면 60일에 해당하는 2표를 받는 거고. 언제? 그냥 팔 때. 그냥 사고 팔 때 받는 거야. 그거를 accrued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용어 설명 하나 안 했는데, 트레저리 반즈하고 노트가 있어요. 노트는 1년에서 10년, 반즈는 긴 거. 그러니까 노트는 짧은 거. 그냥 용어상 어차피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노트는 짧은 거, 반즈는 긴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 그랬어. 왜냐면 기업은 그냥 수요가 많아. 콜 왜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비싸게 밀렸는데 내가 자본 조달 다시 할 수 있으면 싸. 그러면 다 회수해서
내 채권 뭐라 그랬어? 만기까지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채권을 회수해서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기능. 컨버터블 뭐야? 회사가 어려우면은 채권 형태로 갚는 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잘 되면 주식 형태로 갚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섞었다. 풋 반대죠. 너무 이자를 되게 싸게 줬어. 그럼 나는 다시 받아가지고 재투자할 거야. 어떤 사람이 투자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풋터블 반즈라고 합니다. 플로팅 레이트 뭐라 그랬어? 아니 막 물가 상승 이런 거, 나는 경제학자니까 실질이 중요해. 실질은 뭐야? 명목을 없앤 거지. 그런 거 명목 반영해서 이자를 왔다 갔다 오리거나 내리거나 해주세요 하면 플로팅 레이트 반즈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채권의 형태인데 만기가 무한대고 이표가 정해져 있고, 대신에 뭐가 달라? 왜 채권이라고 안 해? 이것 때문에 그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안 줘도 부도나지 않아. 그래서 이표라고 안 그러고 배당이라 그래요. 우선주는 배당한다 그러죠. 채권은 이표를 주는 거고 우선주는 배당. 근데 맨 어찌 됐던 현금 주는 건 똑같아. 정확한 일정한 금액의 현금 주고 하는 건 똑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 뭐야? 우선주 내가 배당 안 해줬다고 해서 부도나지는 않아. 채권 안 주면 부도당해. 그냥 부도야. 법적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포린 반즈, 유로 반즈 얘기했어요. 뭐 이런 것들, 페인 카인즈, 카타스 뭐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인덱스 본드까지는 잘 보시면 됩니다. 팁스가 가장 대표적인 플로팅 레이트 반즈다. 그래서 오늘 아는 거의 가장 핵심은 만기 수익률이에요. 만기 수익률 1 매출이란 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채권은 이표가 정해져 있어. 액면가의 몇 프로라고. 그럼 매년 혹은 매 6개월마다 C씩 받아. 그다음에 만기에 액면가를 받겠지. 파밸류라는 액면가 아닌가?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표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계속 받아.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C야. 그 다음에 어느 시점? 만기 시점에 액면가를 받아. 그래서 만기 시점까지 오늘 가격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표를 한 번 받을 건 아니니까 액면가는 한 번 받고 원금은 한 번 받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게 해주는 수익률. T가 총 만기라고 하고, 스몰 T가 뭐야? 내가 쿠폰을 받을 때까지 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혹은 T가 1이 아닐 수도 있어. 0.5일 수도 있겠죠. 0.5란 건 뭐야? 6개월 뒤에 받으면 0.5야. 이게 꼭 1일 필요는 없다. 그냥 연간으로 가정해서 1이라고 한 거야. 근데 좀 쉽게 쓰자면 이렇게 쓴다. 그래서 원래 엄밀히 말하자면 0.6개월, 아니 죄송한데 0.6년, 0.5년, 1년, 1.5년 뭐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만기 수익률이라고 해. 3년 너무 많이 줘야 된다. 2년 만기. 액면가가 1,000원이야. 이 표가 60원 연간 6%. 그래서 연간 60원 받아. 근데 1년에 2번 줘. 1년에 2번. 1년에 2번.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받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 어제 뭐야 2표를 받았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0.5부터 2년까지 0.5씩 해서 늘어나겠지. 네 번 받고 나는 B가 얼마야? 60원인데 1년에 2번 받으니까 20원씩 30원씩 4번 받고 1,000원 나중에 받아. 오늘 가격이 이게 한 900원쯤 돼. 그러면 YTM 어떻게 구해? 2년까지니까 되고 요거를 갖게끔 찾아야겠지. 여러분 근데 풀 수 없어? 못 풀어. 아니 뭐 아주 잘하면 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못 푼다. 뭐 이러면 뭐 수학 영재도 아니고 수학 영재일 수도 있겠죠. 배달수의 경우 수학 영재가 아닐 테니까 이거 계산 못해요. 그래서 엑셀이 계산해줘. 30원씩 4번 0.5, 1, 1.5, 2 4번 받고 마지막에 1,000원 받아. 근데 오늘 가격이 900원이야. 그 만기 수익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거를 갖게끔 하는 숫자야. 근데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잘 알아두시고 근데 앞덩이를 봤더니 뭔가 좀 재미난 현상을 생각할 수도 있어. 3이 어떻게 돼? C에 1 플러스 YTN 연간이라고 합시다. 1. 두 번째 C에 1 플러스 YTN 2 그리고 C에 1 플러스 YTN 3 업투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앞에 그냥 썸이라는 뭐야 합이라는 기호를 풀면은 요 블루 박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야 등비수열 합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서 C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YTM 1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YTM T 액면가
1분의 1 플러스 YTM T 이렇게 쓰기도 한다. 뭐 그 별다른 얘기 아니야. 근데 뭐 여러분 이거 쓸 일이 없겠죠. 엑셀이 다 계산해줘. 뭐 그렇게까지 무리할 일 없어. 뭐 이건 안 물어볼 거야. 시험 때 무리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의미가 뭐야. 그다음 뭐 중요한 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더 중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양옆에 뭐 그냥 보세요. 뭐 의미만 알면 되니까. 양옆에 t승을 1 플러스 ytm의 t승을 다 곱해봐. 곱할 수 있겠지. 양옆에 이 식이 1to 매트리티의 식인데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요 식은 식이야. 식. 채권의 가격이 있으면 만기수익률이란 것은 쿠폰하고 파밸류가 있을 때 가격하고 이식하고 같게끔 해주는 수익률이야. 근데 양옆에 같은 숫자 곱할 수 있겠지. 1 플러스 ytm의 t승 같은 숫자 곱하면 써볼게. 다시 써볼게라고 하면 안 되고 다시 써볼게. 잠깐만. ytm의 t승하면 흔히 말하는 미래 가치죠. 오늘 P란 것의 어떤 미래 가치인데, 처음 거 하나는 내가 오늘 C 받은 거는 다음 기회에 받을 것은 몇 번 곱해줘야 돼? T-1. 처음 받는 쿠폰. 그냥 하얀 걸로 쓸게요. 두 번째 받는 쿠폰은 T-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더해가면 어떻게 돼? C 마지막에 액면가 페이스 밸류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뭐야? 내가 C만큼 이 가격에 내 채권 주식 가격의 미래 가치인데, 미래 T 시점 후의 가치인데, 정확하게 내 쿠폰 받은 것을 이 yield to maturity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투자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받아서 이만큼 수익률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고, 받아서 이만큼 수익률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고, 받아서 마지막 날 받았으니까 마지막 쿠폰이 마지막 바로 전 쿠폰이니까 받아서 이만큼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 라는 가정에서 구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만기 수익률이란 말이 이런 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요 수익률로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재투자, 흔히 말하는 재투자 수익률이 고정돼 있다. 1to 매트리티 계산할 때 재투자 수익률이란 것은 항상 일정하고 그것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야?
같은 채권이야. 아니 다른 채권. 그러니까 같은 조건의 채권이야. 1,000원이고 60번씩 주는 건데 A 회사는 가격이 800원이고 B 회사는 900원이야. 900원이라는 얘기는 뭐야? 1to 매튜리티가 낮은 거고 800원이라는 얘기는 1to 매튜리티가 큰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요 만기 수익률의 개념의 핵심이 뭐야? 만기까지 내가 멀쩡하게 돈을 투자했을 때 이만큼 수익률이라는 얘기고, 만기까지 못 가고 부도하면은 부도 나면 어떻게 돼? 나는 손해 보겠지. 그러니까 부도 난 거를 감안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건의 채권인데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부도 날 확률이 높다. 랑 비슷해. 다시 정리하자면 만기 수익률은 마지막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때 나온 수익률이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꼭 안 망하면 좋은 거지. 안 망하면 좋은 거야. 근데 망하면 전혀 안 좋아.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높다 랑 좋은 거냐? 좀 퀘스천이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수익률이 높은 거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뭐야? 흔히 말하는 리스크가 꽤 있다. 란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같은 조건의 채권인데 수익률이 높아? 오늘 가격이 낮아. 만기 수익률은 만기까지 끌고 갔을 때 수익률이기 때문에 만기 못 갈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게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의 가격이 낮다. 같은 조건의 채권이라도 가격이 낮다. 왜? 만기까지 못 가져갈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까지 가져가면 이만큼인데 못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커. 그래서 만기 수익이 높은 게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만기 수익률이란 것은 내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을 얼마 얻을 수 있느냐는 얘기고, 그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그 전에 같은 조건의 채권인데 그 수익률만 높아. 그러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뭐 많은 교수님들은 간단히 가격을 표시하는 다른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만기 수익률이 높으면 같은 채권인데 만기 수익률이 높으면 가격이 그냥 높다는 얘기고, 만기 수익률이 높으면 가격이 낮다는 얘기고, 만기 수익률이 낮으면 가격이 높다는 얘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냥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정리하자면 그냥 일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일드 매튜리티라고 해? ITM이라고 해? 만기 수익률이라 특별히 부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만기까지 내가 가져간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만기까지 회사가 안 망한다면 내가 이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근데 회사가 망하면 그런 계산 다 틀려. 그런 의미에서 만기가 좋은 거야. 만기가 붙어 있는 거야. 따라서 만기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뭐야? 만기 수익률이 높은 채권은 망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얼마 받는지 알고, 매년 쿠폰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만기 수익률, 일주 매트리스가 얼마인지 알면은 여러분 뭐 구할 수 있어? 가격 반대로 구할 수도 있다. 가격하고 만기 수익률하고는 1대1이에요. 같은 채권이 있을 때. 채권이 주어졌을 때 조건들이 있고 가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수학 경제급의 실력을 발휘하면 만기 수익률 구할 수 있고, 반면에 만기 알고 액면가 얼마인지 알고 쿠폰 레이트 얼마인지 알고 일주 매트리스 알면은 가격을 당연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 A의 가격은 뭐 거꾸로 쓰면은 이거 안 해도 돼. 이건 안 물어볼 거예요. A란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액면가 1000 이거 만기 얼마? 4년 남았지. 그 다음에 1년에 얼마씩 받아? 50씩. 연간이라고 합시다. 세마이 애니얼 안 하고 50씩 받고 몇 번? 4번. 근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기 수익률이 얼마야? 요구해준 가격이 정확하게 900.64가 나올 거다. 비슷한 계산으로 30년도 어렵지 않아. 30년은 요게 5만 바뀌어. 숫자가 30으로 바꾸고 얘도 30으로 바뀌어. 그 차이 없죠. 만기 수익률 구하는 여기 채권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하나는 900원이고 하나는 662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채권이 똑같죠? 뭐만 달라? 액면가 같고 여기 2%또 똑같고 일투 매트리티 만기 수익률 역시 똑같아. 뭐만 달라? 기간이 바뀌었더니 하나는 900원이 되고 하나는 662원이야. 원인은 뭘까? 원인 뭐겠어? 이렇게 싹 바꿨으면 얘가 얘보다 작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 경우 왜 장기채의 가격이 흔히 말하는 4년짜리 채권에 비해서 30년짜리 채권이 4년짜리 채권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나올까? 어떤 요구하는 수익률, 만기 수익률에 비해서 이게 너무 쿠폰액이 너무 작아. 그럼 미래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마이너스야. 만약 얘가 0.08이면 어떻게 돼? 미리 알려주면은 얘는 늘 1000이야.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2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만약 0.08이면은 다 1000 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흔히 말해서 볼 때 이표 금액이 만기 수익률보다 작으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받는 금액의 현재 가치가 너무 줄어들어서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된다. 만약 같으면 8% 8%야. 같으면 어떻게 돼? 기간에 상관없이 1,000원이야. 액면가야. 만약 이표 금리가 YTM 만기 수익률보다 높으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상승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식 때문에 그래. 이식 때문에. 이 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된다. 뭐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의 영향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 쿠폰의 현재 가치하고 쿠폰 2표 받을 수 있는 것의 현재 가치하고 액면가의 현재 가치, 어떤 걸로 할인한 만기 수익률을 할인한 할인한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2표의 현재 가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라고 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가격이 뚝 떨어져 나오느냐? 장기로 갔는데 가격이 뚝 떨어져. 같은 채권인데 너무 조금밖에 안 줘. 2표가 너무 작고 시장에서 만기 수익률을 생각하는 수익률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채권 그러면 뭐 좀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채권 가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야?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만기 수익률 혹은 수익률의 변화겠지. 채권에 대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일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시장에서 보는 일투 매튜리티가 올라가.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시장에 생각하는 일투 매튜리티가 내려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의 일투 매튜리티라는 게 뭐야? 일투 매튜리티를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한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는 뭐야? 회사가 망할 확률. 그런 리스크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금리 시대에 살아왔죠. 저는 고금리에 있었어요. 잠깐 어렸을 때.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받다. 받아? 영향. 아닌가? 어떤 회사의 수익,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채권 가격이란 것은 회사 개별의 디폴트 리스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수익률을 생각하는지는, 그 다음에 시장 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서 무위험 이자율이 6%야. 그럼 무위험 이자율이 3%일 때보다 만기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야겠지. 아닌가? 어떤 회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 채권이란 것은 뭐가 있어? 디폴트 리스크가 있고요.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데 시장에
무위험 이자율이 3%였는데 6% 올랐어. 그러면 여기에 반하는 만기 수익률 역시 아마 꽤 올라가야 될 거야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는 굉장히 헷갈리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 봅시다. 뭔가 좀 애매모호해. 뭔가 좀 애매모호한데 정리를 잘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퀘스천은 뭐였어? 우리가 배웠던 1번 YTM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결정된다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이표하고 액면가를 적절하게 할인해서 같게끔 해주는 걸로 결정된다 그래서 그래서 가격 2표 액면가가 정해졌을 때는 이 만기 수익이란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 이게 한 시점에서 이게 한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돼. 근데 채권의 가치란 거 역시 시장의 움직임에 무관할 수가 없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 경기가 좋아지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간단히 얘기해서. 왜?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때 흔히 말하는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면은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을 높게 치겠지 당연히. 근데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요 만기 수익률 역시 변하게 돼 있어. 왜? 이 채권의 가치란 게 C랑 PV랑 주는 채권의 가치란 게 고정돼 있지 않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년에 받는 100원이 굉장히 커. 경기가 좋을 때는 내년에 받는 100원이 별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아. 왜냐하면 내년에 나는 120원, 130원, 150원 벌 수 있으니까. 이런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 역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흔히 말하는 시장 금리에 대한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뭐에 대한? 채권의 가격이 시장 금리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일투 매튜리티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일투 매튜리티가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메커니즘 잘 생각해 봅시다. 뭐 지금 아주 나른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의 미시경제학 실력을 믿어본다면 올해 받는 100원, 내년에 받는 100원 가치가 다르다 그랬죠. 100원의 현재 가치는 언제 때 높아? 경기가 안 좋을 때. 100원의 현재 가치는 언제 때에 낮아? 경기가 좋을 때. 왜냐하면 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100원의 현재 가치가 마구마구 바뀌고 그러한 정보를 요약해주는 창구가 만기 수익률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뭐 접근할 수 있겠지만 미래 100원의 가치가 마구마구 바뀌어. 나한테 바뀌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YTM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YTM의 변화 뭐야?
시장금리에 따른 YTM의 변화로 혹은 여러가지 금리에 따른 YTM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는 왜 변해? 경기가 바뀌니까. 경기가 바뀌면 금리가 바뀌고, 금리가 바뀌면 만기 수익률, 시장에서 보는 만기 수익률, 얘 수익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뀌어져. 그러면 가격도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100%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바뀌면 시장 금리도 바뀌고, 시장 금리가 바뀌면 가격도 바뀌더라 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 물론 이종 회사끼리는 어떤 게 있어? 회사의 디폴트 리스크가 영향 주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기열적 변화, 흔히 말하는 경기 변동에 따른 변화 역시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변화가 뭐야?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자율이 높고, 경기가 낮을 때는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좋을 때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요구 수익률, 흔히 말하는 투자할 때 얼마나 내가 리턴을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 만기 수익률 역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올라가 줘야 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런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겠어? 돈 받을 게 미래 엄청 많아. 그래서 장기 채권들이 이런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YT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 두두두두 떨어져. YTM이 0%면 채권의 가격이 3,500원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채권에 YTM이 10%가 되니까 채권의 가격이 810, 여기 8%였을 때 채권의 가격이 1000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쪽으로 보면 돼요.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 역시 당연히 커진다. 만기 2년짜리 1년 남은 거죠. 1년 남은 거는 981원에서 1059원까지밖에 안 변해. 근데 만기가 30년 되니까 이자율 낮으면 2348원이고 이자율 높으면 810.71원이고, 왜냐면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나는 한 번 받는 사람하고 미래 30번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나의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에서는 요거 쓰면 된다. 엑셀에서는 그때 인보이스 프라이스 얘기했죠. 인보이스 프라이스는 그냥 가격, 그냥 이자 지급한 거 생각 안 하고, 이자 내가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더하기 accrued interest, 어떤 내가 5개월간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쪼개질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합하면 인보이스 프라이스가 되고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구한다. 오늘 계약 체결일자, 만기일자, 매년 쿠폰, 이표금리가 얼마 되는지, 리트 매튜리티, 리뎀션 밸류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매년 얼마나 쿠폰이 나가는지 이렇게 넣으면은 가격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이 2011년 8월 15일이고 만기가 2023년 8월 15일이고 매년 쿠폰 레이시 0.065, 그러니까 1년간 6.25%죠. 만기 수익률이 2.5985 598, 죄송합니다. 598%고 리뎀션 밸류 잠깐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쿠폰을 주면은 이러한 채권의 현재 가치 얼마야? 133.447% 퍼센트겠죠. 그러니까 1,000원이면은 1,374.44원 액면가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쿠폰, 그러니까 언제 쿠폰을 최종적으로 받았냐? 어제. 그 다음 다음 기 쿠폰까지 받을 거 184원. 184일. 그래서 이자 지급할 거 없고, 그래서 인보이스 프라이스가 137.444원이 되더라. 반면에 쿠폰 레이시 4.375%고 이건 만기가 언제 변해? 만기 2039년 노벰버 11월 15일이야. 오늘 2011년 8월 15일이고 2039년 11월 15일이고 애니얼 쿠폰 레이시 4.375%고 1투 매트리티가 0.3697%야. 그 다음에 리뎀션 밸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쿠폰이 세마이 애니얼 그러면 111.819원 111.819%죠. 엄밀하게 말하면 액면가에. 그 다음에 지난 쿠폰일 오늘이 8월 15일이고 11월 15일에 쿠폰을 준다 그러면 언제 한 번 더 받겠어? 11월 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쿠폰 한 번 더 받겠죠. 그래서 92일이 지나갔고 쿠폰 기간 사이 기간이 184원이니까 accrued interest는 1.094. 그래서 두 개 합한 거 112.913 이렇게 된다. 8% 2011년 그리고 만기가 2041년 8% 1투 매트리티가 10%야. 난 100원. 그러니까 100%. 그 다음에 매년 두 번 준다. 그럼 가격이 81.71. 그 다음에 어제 받았기 때문에 2편 없고 181. 그래서 81.071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교수님 하나 설명 안 하신 거 뭔가요? 리뎀션 밸류? 리뎀션 밸류 뭐 때문에 나와? 텍스 때문에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채권을 액면가가 1,000원인데 850원에 샀어. 1년 만기 채권이야. 1년 만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850원이었던 게 1,000원이 되겠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850원에 사서 1,000원이 됐어.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해? 무슨 짓은 아니고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내가 어떤 자산을 850원에 샀는데 1,000원이 됐어. 그럼 150원의 차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 세금에 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리뎀션 밸류인데 여러분은 아직 안 배워도 돼요. 그래서 리뎀션 밸류는 다 100으로 넣으세요. 언제 샀는지 결국은 내가 얼마 가격에 샀는지가 팔 때 영향을 미쳐요. 내 세금에. 내 가치에 중요한 거니까 세율 결정하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된다. 그래서 1투 매트리티 나왔어요. 가격하고 액면가 더하기 쿠폰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수익률을 만기 수익률. 그 다음에 쿠폰이 커런일은 뭐야? 오늘 채권 가격을 오늘 그러니까 2표 금액을 오늘 채권 가격으로 나눠준 거. 프리미엄 본드 뭐야? 액면가가 있는데 2표를 너무너무 많이 줘. 1투 매트리티에 비해서. 그러면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 그럼 봤죠. 뭐야? 1년에 2표를 6.2%씩 주는, 5%씩 주는데 만기 수익률은 2.5%야. 그러면 계속 누적돼. 내가 받을 돈들의 현재 가치가
굉장히 1보다 크죠. 그런 경우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반대로 내가 이 표를 받을 건 8%인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일투 매출은 10%야. 그러면 자꾸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 디스카운트, 미래 시점의 돈들이 1이 안 돼, 내 입장에서. 그러면 가격이 액면가보다 떨어져. 그런 채권들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채권의 경우 뭐에 따라서 일투 매출이랑 뭐의 관계? 2표 금리의 관계에 따라서 프리미엄 반즈가 있을 수 있고 디스카운트 반즈가 있을 수도 있다. 프리미엄 반즈 언제? 2표가 1투 매출리티 만기 수익률보다 높을 때, 디스카운트 반즈는 2표가 만기 수익률보다 낮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엑셀로 1투 매출리티 어떻게 찾을까? 뭐 어렵지 않아. 오늘 만기, 그 다음에 애뉴얼 쿠폰 레이트, 1년에 얼마 주는지,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주는지, 그리고 오늘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 리뎀션 텍스 문제를 제거하고 그러면 1투 매출리티 쭉 넣으면은 나온다. yield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 채권 가격 계산할 수 있다. 2000년 1월 2일, 2030년 1월 2일 0.08, 9.676원, 100원, 1원. 만기 수익률 0.0599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교수님 뭐가 다른가요? 1년에 2번 주면 조금 빨리 받죠, 내가 돈을. 1년에 한 번 주면 내가 돈을 조금 늦게 받아. 같은 금액이다. 돈을 빨리 주는 거에 대한 수익률 부분이 약간 반영돼 있어. 약간 높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만기 수익률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요것만 기억해 둡시다. 만기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가격이 있어야 되고 2표 있어야 되고 액면가, 요 세 개만 있으면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표들의 현재 가치랑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오늘의 시장 가격이 되게 하는 그러한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 1번이 뭐야? 데피니션, 정의.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높은 게 좋은 거야? 그건 아니다. 왜냐면 만기 수익률은 일정 부분 디폴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디폴트가 리스크가 높은 회사들은 만기 수익률이 아마 높을 거야. 왜냐면 만기까지 못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만기 수익률의 하나의 측면은, 해석상의 측면은 만기까지 내가 가져가면 오늘부터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만약 내가 가능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래서 만기 수익 높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망할 확률이 높다.
없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만기까지 못 가져갈 거니까. 그다음에 YTM도 시간에 따라 변해. 시장 금리가 높으면 시간에 따라 마구마구 변해. 왜? 시장의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미래 100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바뀌고, 그런 시장에 대한 시장의 이표나 액면가에 대한 현재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YTM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일정 부분 시장이 자꾸 바뀌면서 이 회사에 미래 받을 수 있는 100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논하니까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회사 채권에 대한 요구 수익률. 그 말에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 시장에 왔다 갔다 하죠.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 미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평균 수익률에 대한 요구도 바뀌어. 그러니까 두 번째란 개념 뭐야?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인데, 시장 상황이 변해. 시장 상황이 바고바고 변하면 이 수익률 역시 변해야 돼. 경기가 나쁠 때 100원하고 경기가 좋을 때 100원이 다른 100원이야. 그래서 이 일투 매트리티 역시 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고요. 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보는 이 회사에 대한 요구 수익률. 그 일투 매트리티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야? 가격이, 채권 가격이 당연히 변한다. 채권 가격 역시 플럭스웨이팅. 정의는 이거고, 당연히 디폴트에 대한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디폴트에 대한 개념이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이죠. 다음에 받을 내 이표에 대한 오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니까 시장 금리에 따른 변동성 역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석했으니까 여러분 재무경제 배웠으면 이걸 뭘로 갖다 썼어? 코스트 오브 캐피탈 구한, 만약 배웠다면은 코스트 오브 캐피탈 구한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채권을 발행하면 받을 돈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일정 부분 담겨져 있어. 왜냐? 변하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그 말은 뭐야? 미래 받을 돈에 대한 현재 가치 구하는 어떤 할인율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란 개념도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YTM이 쿠폰 레이트보다 크면 어떻게 돼? 미래를 너무 많이 할인해. 미래 1원이 오늘 0.98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디스카운트 번드. 반면에 YTM이 쿠폰보다 작으면 프리미엄. 미래 1원이 오늘 1원보다 어떻게 보면 미래 1.08원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이자, 미래 받을 수 있는 이자란 게 오늘 현재 가치 1원보다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일투 매트리티가 정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는 알아두시고, 만기까지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뭐야? 당연히 디폴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만기까지 못 가져갈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만기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망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따라 변동해. 왜냐면 만기 수익률 결정한 시기 가격이 2표 액면가인데, 이 표에 대한 현재 가치가 시장에 따라서 마구마구 바뀌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액면가에 대한 현재 가치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마구마구 바뀌어.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영향을 받겠죠. 거기에 따라서 YTM 역시 바뀐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에 따른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YTM은 YTM이 쿠폰 레이트보다 크면은 디스카운트고, YTM이 쿠폰 레이트보다 작으면 프리미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저번에 오늘도 했지만 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어요. 어떤 회사가 내가 너무 돈을 비싸게 빌렸다고 하면은 싸게 그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주고 채권을 되살 수 있어. 이건 원래 채권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만약 콜을 한다면 콜 가격이 있을 거고, 콜 가격이 있겠지. 그 다음에 콜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콜에 대한 만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 2 매트리티를 이렇게 정하는데, 저거 주스면 안 되는데. 이 표의 현재가치, 액면가의 현재가치 이렇게 구하는데, 근데 액면가 대신에 사실 그거부터 잠깐만 이거부터 바꿔야겠네. 만기 대신에 언제까지? 콜까지의 만기. 콜까지의 만기. 액면가 대신에 콜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지. 아닌가? 나는 어떤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콜이라는 옵션이 있어. 콜이라는 옵션은 뭐야? 어떤 회사가 특정한 가격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특정한 가격에 이 채권을 사겠다는 계약이에요. 원래는 만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기 안 들어가고 콜이 들어가고, 콜의 만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콜 가격에 들어가도 되겠지. 콜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만기까지 못 가지고 있고 그냥 팔아야 돼. 그 만기 수익률이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얘기하자면 만기 수익률이 뭐야?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고, 1 to core, 이거 H 매트리스라고 해서 YTM. 콜 있으면 콜하면 어떻게 돼? 나는 못 들고 가 만기까지. 아니야? 회사가 나 살 거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줘야 돼.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이고, 콜까지 가져간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콜 때 받을 가격, 그 다음에 2표, 콜 때까지 받을 수 있는 2표의 현재가치 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프리미엄 반즈가 많이 부를 거야. 왜냐하면 프리미엄 반즈 뭐야? 2표는 크고 요거 수익률은 낮아. 그 말은 내가 너무 2표를 많이 줬어. 그러니까 다시 빌리면 2표를 작게 주고 뭐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개념이 1투 콜이에요. 왜 나왔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기 수익률이란 거는 일반적인 채권이야. 일반적인 채권은 내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콜이라는 옵션이 있어. 콜이라는 옵션이 있으면 어떻게 돼? 옵션이 있으면 어떻게 돼? 회사에서 그냥 달라 그래. 너 내가 살 거야. 어느 시점에. 그러면 만기까지 못 가져가지. 그럼 만기까지 못 가져가니까 콜 때까지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해. 내가 이 회사가 안 망하고 콜 당했으면 수익률이 얼마일까? 평균적인 수익률이 얼마일까? 다시 계산해야 돼. 그 개념이 1to 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